엘리시움. 완전 자동화된 인공지능 재판 시스템이 지배하는 도시. 죽음조차 법의 판단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면책 특권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범죄를 해결하는 존재. 그는 바로 사상 최강의 연방보안관 알렌 스트라우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글쟁이 S 작가님의 사상 최강의 보안관이라는 작품을 가져왔습니다. 총 312화로 저는 완결까지 읽었고 추천하는 소설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소설들은 재생 목록에 분류해 놓았습니다. 이 소설은 다소 무거운 소재를 다루고 있지만 주인공 알렌과 그의 비서이자 동료인 릴랑의 티격태격하는 모습과 유머 섞인 대화가 이야기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장난과 블랙 코미디는 긴장감을 완화시키며 웃음을 줍니다. 엘리시움이라는 미래 도시의 퍼플라인, 그레이라인, 레드라인 등 각 구역에 따른 계급 구조와 차별, 그리고 인간과 안드로이드 간의 갈등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인공 알렌은 강력한 15레벨 보안관이지만 이상적인 정의감보다는 현실적인 사고와 도덕적 회색지대에서 움직이는 인물입니다. 돈벌이와 생존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냉소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기존의 전형적인 히어로와는 확연히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지하에서 생활하는 자들, 휴머노이드 섹스토이, 안드로이드, 홀로그램 미용 산업 등 다소 엽기적인 설정들도 저에게 흥미를 느끼게 했는데 풍부하고 독창적인 SF 세계를 작가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우리가 이제 막 진입하고 있는 AI 시대보다 한 발 앞선 미래를 그리며 독자에게 깊은 생각을 안겨줍니다. 특히 오직 명령만을 수행하는 휴머노이드, 즉 기계 인간의 존재는 인상적입니다. 이런 휴머노이드가 극히 낮은 확률로 감정을 갖게 되면 엘리시움 정부는 그들을 안드로이드라 부르며 인간과 동등한 존재로 대우받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이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안드로이드로 변할 때 대부분 공포라는 감정을 느껴서 변합니다. 율락업소에서 명령으로 손님을 접대하는 휴머노이드. 간혹가다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손님을 만나 온몸이 파괴될 때 공포심이 생겨서 안드로이드로 변하기도 합니다. 소설을 읽다 보면 오히려 감정 없는 휴머노이드의 철저히 명령에만 복종하는 모습도 울림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는 현존 최강 수준인 15레벨급 전투기계를 개발하라는 실험 명령을 AI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책임자였던 정부 관리자는 사퇴합니다. 실험구역은 폐쇄되며 정부의 모든 지원도 끊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절차가 너무 갑작스럽게 진행된 탓에 명령을 받은 AI는 여전히 폐쇄된 실험구역에서 묵묵히 작업을 계속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끊기자 AI는 드론의 배터리 팩이나 폐기된 설비 등에서 전력을 긁어모으고 기괴한 형태로 변형되면서도 5년간 홀로 개발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잊힌 끝에 AI는 결국 목표했던 전투기계를 완성합니다. 주인공 알렌은 의뢰를 받고 실험구역에 재료를 구하러 들어갔다가 이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는 즉시 정부에 이 사실을 알리며 실험 중단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자신들이 보유한 15레벨급 휴머노이드의 전투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실험구역의 AI와 전투를 벌이기로 결정합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AI는 파괴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실험은 완수되었습니까? 저는 영상을 만들기 전에 일단 사람들의 평을 확인해보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댓글이 있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존재도 애처로울 수 있는가? 가벼운 마음으로 SF 장르 소설을 읽으려다 뜻밖에도 어느 순간 딥하게 생각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아마도 제가 그 내용에 마음이 꽂혀서 그런가 봅니다. 이제 초반 전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 알렌은 무장갱단 소탕 작전에서 30명을 상대로 정면 돌격을 감행했습니다. 강화 애골격을 찬 채 총기를 들고 기다리던 적들. 그러나 알렌은 맨몸으로 벽을 부수고 들어가 한 놈 한 놈 확실하게 분쇄해 나갑니다. 그의 오른팔은 초고압 리펄서를 장착하고 있으며 적의 몸에 닿는 순간 뼈를 뿌리째 밀어내듯 쪼개버립니다. 그날 현장에는 포박이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적은 직결 처분되었고 그는 잠시 수감되었다가 면책 특권 하나로 다시 거리를 걷습니다. 알렌 스트라우스는 살인, 협박, 공갈, 어떤 혐의를 씌워도 무죄입니다. 그가 가진 무조건 면책 특권은 모든 판단을 무효화합니다. AI 재판관조차 그의 손을 묶을 수 없죠.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고민은 있습니다. 범죄자가 줄어들수록 돈도 줄어듭니다. 그는 성과제로 움직이는 프리랜서 보안관. 범죄가 평화로 대체된 도시에선 그의 생계조차 위태롭습니다. 출소 후 알렌은 평소처럼 도시를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비서이자 보조인 릴랑과 재회합니다. 이는 그들의 오래된 습관이자 반복되는 루틴입니다. 의뢰가 들어오지 않자 릴랑은 알렌의 재정 상태를 분석해 파산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알렌의 계좌에는 6,000 크레딧 남짓한 잔고만 남아있으며 고정 지출과 유흥비로 인해 6개월 안에 파산할 것이 확정적입니다. 릴랑은 엘리시움에서 활동하던 다른 연방보안관 살로메가 청부업과 흥신소 사업으로 성공해 건물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살로메는 살인을 해도 무죄인 보안관 면책 특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업으로 수익을 만들어냈고 그 결과 살로메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까지 차렸습니다. 반면 알렌은 정부 의뢰만을 받아온 대가로 생계조차 이어가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릴랑은 그에게 생존을 위해서라도 민간 의뢰를 받아들이는 흥신소 운영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알렌은 그녀의 조언을 받아 흥신소를 겸한 사무소를 엽니다. 연방보안관 사무소 간판 아래 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문구.
릴랑은 각종 광고를 작성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와 포르노 사이트까지 이용해 홍보를 퍼뜨립니다. 그리고 첫 의뢰가 들어옵니다. 의뢰인은 연구원 플라크. 그는 거대 바이오 기업 퀀텀 바이오 필즈의 내부를 고발하고 회사 사장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플라크는 인간을 개조하는 비밀 실험을 목격했고 그 실험의 결과물인 뮤턴트가 감염성 타액으로 타인을 변이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알렌은 이건 단순한 청부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살인 청부를 수락하고 5만 크레딧의 계약을 체결합니다. 알렌은 성금 5만 크레딧 중 2만 2천을 즉시 상환하며 기뻐합니다. 릴랑과 중화요리 회식하면서 기분을 낸 뒤에 플라크에게 실험 장소와 규모를 물어보려 하지만 플라크는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날 밤 알렌과 릴랑은 블루라인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플라크의 집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그 안엔 인간의 탈을 쓴 뮤턴트들이 잠복해 있었습니다. 첫 적은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지만 알렌의 청각 센서가 그 움직임을 잡아냅니다. 문을 박살내고 돌입하여 순식간에 뮤턴트의 목을 비틀어 꺾습니다. 두 번째 뮤턴트는 독침을 발사하지만 알렌의 금속 육체엔 상처 하나 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벽을 부수고 달아나려다 릴랑을 인질로 삼습니다. 하지만 릴랑은 평범한 보조관이 아닙니다. 그녀는 정장 속에 숨겨둔 나노슈트를 펼쳐 반격의 기회를 만듭니다. 동시에 알렌은 리펄서를 가동해 거대한 충격파로 뮤턴트의 두개골을 가루로 만들어버립니다. 전투 종료 후 릴랑은 오버워치 시스템을 통해 플라크의 행적을 확인하고 택배 드론 시스템을 통해 플라크가 거대한 화물로 실려나갔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알렌은 목적지인 그린라인 지섹터의 폐건축지로 향합니다. 사건의 배후 퀀텀 바이오 필즈. 그들의 폐건축 실험실로 향한 알렌은 고도 위장 시스템을 활용해 감시망을 뚫고 진입합니다. 문을 뜯고 전선 구역을 장악하고 경보가 울리기 전에 통제실을 먼저 점령합니다. 그를 막는 84명의 뮤턴트는 단 3분 만에 전멸합니다. 목표는 우르야마겐. 플라크를 살해한 책임자이며 스스로를 뮤턴트화한 괴물이죠. 그는 강화 유리 격리실에 숨어 있었지만 리펄서로 유리를 부수고 진입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정부 산하의 정예 휴머노이드 전투병 SCD-3010이 개입하며 알렌의 행동을 저지합니다. 알렌은 그와 협력하는 척하며 시간을 끌고 그 틈을 타 우르야마 겐을 즉시 살해하며 의뢰를 완수합니다. 알렌은 결국 의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나 의뢰인이 사망한 탓에 절반의 보수만 받게 된 의뢰였습니다. SECT본부에서 XCD-3010은 연방보안관 알렌에게 속아 임무에 실패한 자신의 판단을 되짚으며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SECT 부국장 다이애나는 그를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선 감정을 깨우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이애나는 인간의 불완전성과 모순된 사고를 통해 휴머노이드가 인간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철학적 시각으로 보라며 말합니다. 그녀는 이 과정을 통해 XCD-3010이 언젠가 감정을 깨우쳐 인간처럼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날 알렌은 길가에서 쓰러진 섹스토이를 데려옵니다. 이름은 캐롤라인. 매춘용 안드로이드였던 그녀는 고장난 다리를 끌고 겨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릴랑은 그녀가 감정을 흉내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알렌은 무심하게 다리를 수리해줍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업소로 되돌아가고 어느 변태 손님을 만나 다시 파괴 직전에 폭력을 당합니다. 이때 릴랑은 홀로 그녀를 구하러 나서고 마침내 캐롤라인은 살고 싶다고 울부짖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기계에서 인간으로 사람 취급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어느 날 알렌은 존재하지 않는 스테이션인 3-2번 승강장에서 만남을 요청하는 의뢰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그곳은 지하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구역. 승강장에서 드론을 통해 백지 상태의 군용 휴머노이드를 요청받습니다. 7레벨 이상인 전투에 특화된 군용 휴머노이드는 정부의 통제하에 생산이 금지된 기체입니다. 해결책은 직접 만드는 것뿐입니다. 알렌은 릴랑과 함께 불법 개조업체를 찾아가 괴짜 기술자 에스데를 만납니다. 줄거리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만든 이미지에서는 알렌이 총기를 장착했는데 원래 알렌은 15레벨의 강력한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무기를 안 들고 다닙니다. 소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지를 제작하는데 이럴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정부의 의뢰만 받다가 생활비에 시달리던 알렌 스트라우스. 이제 해결사로 일하며 다양한 의뢰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를 통해 엘리시움의 어두운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집니다. 감사합니다.